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내용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봐서 조금 덜 다루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뭡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심, 원심이죠. 2심에 재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고 그 판결을 다시 재판을 해봐라라고 해서 돌려보는 게 파기환송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기자판을 왜 하지 않았느냐. 파기자판을 하면은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파기자판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심, 2심까지가 사실심이잖아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고 만약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한다. 양형이란 건 뭐냐면 형을 정하는 거예요, 형을. 구체적으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감경사유 같은 것들을 적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양형이라 그래요. 그 양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형을 위해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파기자판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지 형을 정할 거 아니에요. 사실심인 고등법원에서. 근데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형을 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0만 원, 90만 원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지금 징역형이 나와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무슨 단순 음주운전 했어요? 단순 음주운전도 지금 80만 원 안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3심제죠, 3심제. 1심, 2심, 3심.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 2심, 3심 다 받았어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법원이 1심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즉 대통령 피선거권을 확정적으로 박탈당한 건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박탈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판단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대법 판단에 기속돼서 이제 항소심하고 재상고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후속 절차, 실질적으로는 후속 절차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판단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 변호사는 국민의힘 쪽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디에도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상식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파기환송도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병 환자들에 의해서 지금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다. 상식적인 판단들이에요. 헌재 탄핵 인용 당연히 상식적이죠. 어제 파기환송도 당연한 거예요. 말들이 많았던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새로운 법리가 적용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돼서 그때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 나왔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판넬까지 들고 설명을 했죠, 사실 적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어제 분명하게 적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이제 향후 전망은 그래요.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등록금지 가처분을 뭐 한다라든가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스처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아마 이제 향후 헌법 84조 해석 문제,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어떤 설왕설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재판까지도 포함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쪽은 소추는 수사와 기소까지가 소추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것이, 대법원이 소송을 진행해서 판단을 내리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의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그런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확정받고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겠죠. 결국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가능성, 이것도 향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나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시정잡배, 무수히 많은 전과를 한 사람들도 받아들여요. 판결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판결을 진짜 존중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는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그 말을 해야지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판결을 존중하면서 나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태도?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든 야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대법원이 결정한 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것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원시 부족 사회로 돌아가서 힘센 놈이 이겨야지.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